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 물가가 난립니다. 10년 새 사상 최고로 올랐다고 하죠.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데 물가까지. 이젠 더 졸라맬 허리띠에 구멍이 없단 하소연이 들려옵니다. 구멍 하나만 더 뚫어보자고요.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던 단일화 제안을 어제 전격 철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철회,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 퍼포먼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송판 격파와 그리고 발차기를, 윤 후보는 연일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는데 유세 현장 모습 잠시 뒤 전해드릴게요. 네, 즐거운 월요일 큐시2A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단일화 결렬 3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일주일 전에 제안했던 단일화 제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네. 어제 휴일임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두 사람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통화가 끝난 지 3시간 뒤에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안철수 후보의 해당 발언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안철수 후보 일주일 동안 단일화 제안을 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네. 어떠한 제안이나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오히려 후보 사퇴설이나 경기지사를 내가 대가로 단일화의 대가로 거론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다면서 굉장히 좀 분통을 나타내는 모습 보였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일화가 결국 깨지게 된 이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내용도 잊지 않으면서요. 어떤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임 소재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저도 이 긴급 속보가 뜨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선 이 결렬 선언 예상했었을까요?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좀 유감의 표시를 조금 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무산된 네. 거에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단일화 무산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야기를 했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정말 필요한데 일단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 완주 선언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국 좋은 일을 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의 글도 적었었는데요. 이 글은 현재는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어떤 청년의 꿈 게시판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요. 어제 예전에 그 DJP 연합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바가 있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등장을 해서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1%의 차이로 진다면 이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요. 이번 단일화 무산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생각에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일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단일화의 문은 열어놓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를 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네. 안철수 후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철회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 더 생각하고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조언을 건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회창 전 총재까지 지금 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철수 후보한테 마지막까지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의 이 어제 이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글쎄요, 이 정치 몰입의 짓을 했다.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불쾌함이 물씬 묻어나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좀 국민의힘 쪽에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안 좋은 감정 혹시 이 단일화 관련해서 꾸준히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좀 날선 얘기를 했던 이준석 대표를 이 겨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네.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 후보의 이 최근에 유세 사고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때 이 사망한 선거운동원 분들의 뜻을 이제 이어받아서 대선 완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약간 안철수 후보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단일화 관련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개한다는 의미보다는, 또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제 밖에 언론에 알리시기를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당원분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지를 받아서 국민의당에서 완주 의지를 밝힌 만큼 뭐 앞으로 단일화 논의보다는 한동안 국민의당에서 자체적으로 좀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 네. 고인의 유지를 이어받는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당 이제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버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유서를 작성하고 가시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유지를 받든다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반박하는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약간 이제 인간적인 도리를 벗어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네.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오, 굉장히 세네요. 또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즉각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해라 이런 입장을 일단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날선 비판을 했던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대표직을 사퇴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뭐라고 합니까? 네, 이준석 대표 지금 국민의당의 이런 강한 반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을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뭐 재차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일어난 인재인데, 이 수습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지금 이분들의 유지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이 안철수 후보의 주장, 네. 이해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 단일화 제안을 했다가 본인이 철회하고 있는 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을 비판을 하면서, 이게 고인의 뜻이나 어떤 국민의힘 대표인 나를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런 그 대선 후보 단일화 철회에 대해서는 네. 안철수 이 책임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는데, 이런 어떤 고인의 유지,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 본인을 비판하면서 이런 책임을 조금 떠넘기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우애 섞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비판을 좀 보게 되면, 일각에서는 아니 이 당 내에서 단일화 좀 해야 된다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감정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두 사람 인연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 노원에서 같이 공천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국민의당이 합당 얘기가 나올 때도 계속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좀 안철수 대표가 좀 계속 좀 마찰이 일어나는 모양이었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독자 출마를 고수하겠다.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비판한 거거든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유지가 있을 수 있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언제 유서 써놨냐. 뭐 얘기,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독자 출마를 한다는 게 말은 이준석 대표가 맞는 얘기죠. 하지만은 정치라는 게 꼭 그 말의 맞고보다도
그 우에 좀 상위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재승박덕. 재능은 뛰어나지만 좀 덕이 없다 이런 뜻인데 저런 말은 지금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안 됐는데 너무 좀 차가운 말이죠. 잔인한 말이죠. 지금 차가운 말.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를 안 하면은 박빙이고 물론 뭐 이길 수도 있지만 박빙이고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단일화가 지금 깨져서 독자 출마로 가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지진 않았는데 저렇게까지 말을 해서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런 면에서는 좀 사려 깊지 못한 말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굿캅 배드캅 있죠. 네. 좀 당에서 배드캅 역할, 좀 악역을 떠맡은 측면은 있고 또 선대위에서 공헌한 측면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하지만은 저런 말을 해서 무슨 양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굉장히 좀 뼈아픈 이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안철수 후보랑 이준석 대표의 뭐 이 불편한 관계 이게 글쎄요 단일화가 결렬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고 이 대통령 후보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사실 이 결렬 선언을 한 어제 아침에 윤석열 후보,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하고 한 3시간 뒤쯤에 이 단일화 철회 기자회견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시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아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경에 좀 두 후보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에 안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좀 열고 결렬 선언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전화 통화가 이 결렬 선언의 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똑같은 통화 내용을 두고 양측 설명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측은 이 통화에서 두 후보가 만남을 좀 조율하는 대화를 나눴고 안 후보가 다시 전화하겠다라고 해서 좀 답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이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 후보 측은 그 통화에서 안 후보가 이미 단일화를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뜻을 전했고 전화 뒤에 또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서 좀 결렬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측 당 얘기 직접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프레스룸에서 직접 좀 양당 반응을 종합해서 취재를 해왔으니까요. 차근차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측 입장부터 보면요. 저희가 취재한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안 후보의 결렬 선언 좀 황당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두 후보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해서 안 후보가 답하지 않은 채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해서 네. 그래서 별다른 문제, 낌새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후보의 발표에 상당히 당황을 했다는 거고요. 네. 이 단일화 협의에 참여했던 성일종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듣고 오시죠. 안철수 후보님 쪽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권위가 있으신 원로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오고 간 게 맞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의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거든요. 저희 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더 신뢰할 수 있는 채널로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전화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난 이후에 1시 반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그랬죠. 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 의원 얘기는요. 국민의당 측에 좀 믿을 만한 채널, 그러니까는 뭐 원로 한 명을 통해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초안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결렬 선언 발표가 당혹스러웠다라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단일화 협상 중이었고 초안까지 주고받았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갑자기 왜 결렬 선언을 한 건지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이 국민의당에서는 뭐라고 네, 합니까? 국민의당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안 후보는 이 두 후보의 통화 전에 어느 정도 결렬적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 방식에 대한 확답은 좀 미루면서 그동안 안 후보가 뭐 잦은 사퇴하고 지지 선언만 하면 그만이다. 아니면 총리직이나 경기지사직을 좀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흘리면서 반응을 떠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당 측에 따르면은 안 후보는 윤 후보와의 통화 중에도 계속해서 좀 이미 늦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에 아까 국민의힘 측이 말한 다시 연락하겠다, 다시 네. 전화를 걸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던 거는 윤 후보가 만남 제안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안 후보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의례적인 차원의 말을 좀 한 건데 그걸 국민의힘 측이 좀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저희가 직접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두 후보의 통화, 국민의당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듣고 오시죠. 원인은 국힘이 묵묵부답으로 단일화 꼬리표를 안 대표에게 붙여서 3월 9일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부정한 목적이 원인인 거죠. 윤석열 후보가 수용한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수용은 어렵지만 수용을 위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뭐 이런 식의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은 안 하고 통화 기록만 남기려는 통화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만나자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었나요? 그 통화 자체에서는? 만나자는 게 바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만나고 헤어진 지난번에 조문했다 이러고 간 것처럼 만났다 이러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권은희 대표 말은요, 이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모습 때문에 좀 결렬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말 이 통화 기록을 남기기 위한 통화였지, 정말로 뭐 단일화 노력은 좀 보기 힘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 어제 오전에 전화를 하기 전에 이미 안철수 후보는 마음으로 난 완주하겠다,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국민의당의 주장을 받쳐줄 수 있는 좀 SNS 글이 하나 있어서 함께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어제 오전에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오늘 안 후보가 좀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 윤 후보와 통화했던 어제 오전 10시쯤에 안 후보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 중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안 후보가 오늘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대선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완주 의지를 밝혔는데 안 후보 측근에 따르면 안 후보는 실제로 이 안의사 기념관을 가끔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는 이곳을 꼭 방문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윤 후보와의 전화 통화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안 후보는 어제 오전부터 좀 결렬적으로 마음이 굳혀져 있던 게 아닌가라는 이 국민의당의 주장이 힘을 받는 내용이겠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 앞서서 홍준표 의원의 이 SNS 글을 좀 소개해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SNS에 올린 글의 내용 자체가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게 좀 유감스럽다 하지만 정권 교체는 반드시 돼야 돼서 더더욱 좀 유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정정을 해드리고 좀 이어서 가보면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이 국민의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전화했을 땐 이미 차 떠난 상태였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뜻 들으면 두 당이 지금 각자 벽 보고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결렬 포인트를 좀 딱 집어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진정성이죠. 안철수 후보가 결과적으로 이제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일단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일단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에 진정성이 없다,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했다. 이 두 가지인데 크게 더 방점을 짓자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렬을 선언한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요일 날 1시 반에 결렬 선언을 했는데 그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는데 뜬금없다. 만나자고 했는데 무슨 결렬 선언이냐 하면서 안 후보 측에 약간 책임을 떠넘기려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래요. 미리 이제 아까 안중근 의사 거기를 찾아가서 방문 사진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일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토요일 밤에 마음을 굳힌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먼저 자진 사퇴를 하고 지지 선언을 하라는 등 차기 뭐 대권 도전 로드맵을 만들어 주겠다는 등 이런 것들을 흘리면서 윤석열 후보 측이 답변은 안 하고 실무진 간의 협상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후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진 공식 협상팀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래저래 막 타진해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가타부타 여론조사 제안은 받을 수 없으니 다른 방식의 논의를 해보자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논의를 해보려면 실무팀이 필요하니 공식 협상팀을 만들자든가 진작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질질 끌어오다가 일요일 오전에 전화를 한 것도 자기가 마음을 굳혀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할 거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야말로 책임론에서 비껴가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고 마지막에 전화를 한 것도 질질 끌다가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협상을 해봤자 또 시간을 실무팀을 꾸리자고 했지만 또 시간을 끌게 뻔한 거 아니냐. 그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 측에서 고사하려는 전략이다라고 본 거예요.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아마도 이렇게 결렬 선언을 어제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정성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최종 결렬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내인 김미경 교수다라는 얘기도 이수아 기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아까 저희가 직접 취재했다고 말씀드린 국민의힘 관계자도 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이 김 교수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건강이 완화되면서 퇴원해서 현재는 이 안 후보의 유세 활동을 좀 돕고 있죠. 그런데 이 김 교수가 이전부터 남편의 완주를 응원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패하더라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완주한다면은 좀 진실을 알아줄 것이다. 진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지난 12일에 말하기도 했는데 최근 부부가 이 안 후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김 교수가 이런 의견을 좀 전한 것이 결국 안 후보의 결단에 좀 결정적이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 교수 특히 또 이준석 대표의 최근 단일화 발언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시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안 후보가 최근에 뭐 7, 80억 정도의 특별 당비를 당에 납부한 게 확인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걸 납부할 때 이미 좀 완주 의지를 굳건히 한 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 결렬, 단일화 철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선을 딱 그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지금 본투표 전까지는 계속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 이 사전투표 그러니까 3월 4일에서 5일이죠. 이때 사실 본투표 9일 전까지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식 접촉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로 좀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밝히기도 했고요. 당장 뭐 오는 27일 커트라인, 2차 커트라인이라고 불렸던 이 날은 좀 포기해야 하지만은 선거날 전까지는 계속 문을 두들겨 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미 신뢰의 시간은 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태규 본부장 얘기 듣고 오실게요.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 사퇴설, 선거운동 포기설, 또 심지어는 이제 경제지사 대가설까지 이렇게 막 퍼뜨리는 이런 악의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부분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현재로선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그런 이제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후보가 그런 판단을 하셨을 적에는 신뢰와 진정성의 시간은 지나간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고 이 국민의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좀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 당 사이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신뢰의 시간은 지났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의 단일화 결렬이라는 게 이 대선 경쟁자 입장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래요? 네, 이 후보가 직접 자신의 SNS에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면요, 이 안철수 후보님의 고뇌에 공감합니다. 더 나쁜 묻지마 정권 교체를 넘어서 더 나은 정치 교체가 돼야 하고 정치 교체가 세상 교체, 시대 교체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면서 이 안 후보의 열망, 정치 교체의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라고 썼는데요. 민주당이 아닌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여기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안 후보를 향해서 약간의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에서 안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감을 준 결과가 결렬 선언이라면서 우리는 안 후보의 비전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전폭 수용해서 과기부총리 공약으로 이걸 흡수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 안철수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강국 아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단일화는 결렬이 되고 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좀 토닥토닥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안철수 후보 지금 완주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고 하면 대선판에 이 미칠 영향력 얼마나 된다고 보실까요? 뭐 지지율 자체는 13일 날 단일화 제의를 한 다음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어차피 단일화 될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떨어졌는데 이제 완주 의사를 밝혔으니까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선거는 양대 진영,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이 양대 진영 대결로 크거든요. 제3자가 지금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좀 떨어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은 앞으로 그 작은 수치라도 지금 뭐 7%한 10% 나오는데 5%로 떨어진다고 해도 영향력은 적지 않은 거죠. 1997년에 이회창 후보가 떨어질 때 1.6%포인트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영향력은 클 거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통합정부론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하고 손잡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권 교체론을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야합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지금 깨지긴 했지만은 저는 산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아직 남아있고 버스가 출발은 했지만 지금 문을 열고 출발했다. 그래서 뒤늦게 뛰어가서 버스 타기는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투표지 인쇄 시작하는 날, 이달 말이죠. 그리고 투표하기 전날까지 단일화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어서 앞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변수 중에 하나는 안철수 후보 측근들이 지금 그 김동길 옛날 연세대 교수나 인명진 목사 이런 분들을 계속 단일화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아마 안철수 후보의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단일화가 결렬 선언은 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좀 대선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 김현 기자가 또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요. 이재명 하이킥 대 윤석열 어퍼컷 두 후보의 퍼포먼스 대결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이 어퍼컷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소개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약간 위협을 느꼈는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발차기 그리고 어떤 격파 퍼포먼스까지 보이면서요.
선거운동 기간에 두 사람의 어떤 이른바 좀 난데없는 퍼포먼스 대결이 네. 지금 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재명 후보의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성남FC 구단주였는데 전북하고 싸우면 판판이 졌어요. 그때까지 졌던 한을 담아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하고 차버리겠습니다. 얘가. 코로나19는 나라도로 꼬임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있기 전에 대한민국과 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격파! 예, 방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격파를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 도복 입고 송판을 격파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 부스터 슛이라고 이름 붙인 발차기를 앞서 보신 것처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민생과 나라 경제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를 이렇게 발차기로 내가 보내버리겠다. 차버리겠다. 네, 나락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 발차기에 대해서 코로나를 좀 시원하게 날려버리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의지가 좀 가미가 되어 있는 취지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발차기 이름이 부스터슛인지는 몰랐네요.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 네. 발차기를 조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이렇게 방금 보신 저 발차기가 허경영 네. 후보 본인의 발차기와 비슷하다. 저렇게 본인이 발차기하는 모습과 이재명 후보 발차기 사진 나란히 올려가지고 좀 눈길을 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허경영 나의 공약 표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발차기까지 따라하고 있다면서요. 이쯤 되면은 우리 당으로 스카우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누구는 발차기 한 번으로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수십 번 발차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주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요. 네. 그래서 좀 언론에 조금 아쉬운 감정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에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 퍼포먼스를 좀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허경영 후보의 무궁화 발차기를 따라할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제 보니까 허경영, 이재명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기도 했고 권영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퍼포먼스 따라하기 바쁘고 허경영 후보 따라하기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같이 선거운동하기가 지금 조금 낯뜨거울 정도다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격파의 발차기까지 굉장히 좀 이 액션이 좀 커졌습니다. 퍼포먼스가 좀 커졌는데 그런데 유세에서 사실 퍼포먼스를 먼저 시작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죠. 이 윤석열 후보 요즘 어디 가든지 항상 이 어퍼컷 세레머니를 꼭 하던데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행시킨 이 어퍼컷 세레머니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유세 현장 어느 곳이나 갈 때마다 이 청중들도 원하고 있고요. 본인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네. 어퍼컷 세레머니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모습도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정권 교체의 바람을 안고 또 우리 압승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전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네, 윤석열 후보 저렇게 어퍼컷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북도 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알고 보니까 현장 체질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이 유세를 다니니까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이더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 현장에서 직접 대중과 호흡하니까 이 호흡할수록 흥이 난다. 이렇게 직접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요.
어떤 이 어퍼컷 세레머니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 가면 흥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흥이 나는 이유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한국 사회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7%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2.2%로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리얼미터와 한국리서치에서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42.9%, 이재명 후보 38.7% 보이고 있고요. 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윤석열 42.4%, 이재명 36.9%로 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보고 약간 고무가 돼서 저런 액션들도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현 기자가 이 전한 여론조사를 좀 꼼꼼히 보니까 일단 오차범위 내에서 뭐 각축전을 벌이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오차범위 밖으로의 격차를 벌린 여론조사도 꽤 됩니다. 분명한 건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 지금 상승세다라는 점인 건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흥이 날 만한 일이 또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이낙연 전 민주당 전 대표의 어떤 측근 인사죠.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조금 저희로서도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네. 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운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 경선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서 공보단장 맡으면서요. 네. 굉장히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어떤 굉장히 강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면서 어떤 좀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서 좀 놀라움을 일으켰는데 정민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예측이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 본인이 직접 SNS에 글을 남겼고요. 이 괴물 대통령은 사실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 이 차악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남겼고 본인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비판이 있겠지만 나는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행태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요. 윤석열 후보를 어떤 지지하게 된 배경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뭐 비난을 감수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당 내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비난에 이어서요. 벽보 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말간에 이 벽보 관련해서 굉장히 훼손된 발견이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떤 포스터가 없는 상태로 벽보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심상정 후보의 포스트가 누락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보이는 저 모습이 광주에서 발견된 이제 선거 벽보인데요. 기호 1번 이재명 뒤에 기호 3번 심상정으로 시작이 되고 기호 2번 윤석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벽보를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선관위에서는 이제 벽보 부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이고요. 네. 뒤에 보시는 것은 충남 부여에서 발견된 사진인데 여기서는 심상정 후보의 사진이 없이 윤석열 후보 사진만 2개가 나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작업자들의 어떤 게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제주도에서는 아예 뭐 벽보가 훼손된 일도 있었고요.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떼어지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이제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좀 설명을 한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이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김건희 씨 얼굴을 배경으로 이 청와대 굿당은 안 된다 이런 현수막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걸려서 논란이 됐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 무속 논란을 공경하는 현수막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 배우자 사진이 들어갈 경우에도 현수막에 이게 후보자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 설계 제거한 겁니다. 화천대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현수막도 있었는데 선관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현수막 없이 그 대선 후보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도 불법이다.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불법 사례를 지금 설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이 잠깐 뭐 벽보 얘기로 좀 세긴 했습니다만 잠깐 좀 돌아가 보면 이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이낙연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의 측근이었었죠. 네. 이 공보팀장을 했었던 정운현 전 단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간 상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운현 이낙연 후보 캠프의 네. 공보단장이었고 전 총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녹을 먹었고 또 직전의 경선에서 얼마 전에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위원장의 공보단장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물론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국민의 권리이고 유권자의 권리로서 누구를 지지하는 거는 뭐 마음대로입니다만 본인도 뭐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좀 정치적 도의에 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런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굉장히 만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류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요지부동이어서 결국 이제 개인의 뭐 선택이고 개인의 일탈, 돌발 행동으로 이제 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정운현 이 전 공보단장 이 사람의 처신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호남하고 친문 지지층인데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섰고 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후보의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지금 그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여전히 난제다라는 거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제목은요. 이 두문 불출대 전폭 지원입니다. 원래 대선이 다가올수록 배우자들의 지원 활동 좀 두드러지는 게 맞는데 이번 대선은 좀 이례적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배우자들은 모두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 안철수, 심상정 후보 배우자들은 활발하게 지원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의혹을 제보한 공무원이 날랐다던 이 초밥과 샐러드 사진을 좀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그러면서 김 의원이 말한 게 이 공무원이 음식을 나른 시점을 보면은 이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제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보자 말에 따르면요. 음식만 놓고 자리를 뜨라는 지시를 좀 위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멀쩡한 7급 공무원이 쫓기듯이 배달 음식을 두고 나와야 했을까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부인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김 씨가 계좌를 빌려줘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 언론이 김 씨가 연루됐다는 증거를 좀 찾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바로 사건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함께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서 김건희 씨가 언급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언론은 이 범죄 일람표에 비록 익명 처리는 돼 있지만 취재를 해보고 이 계좌 번호 등을 교차 확인해 봤을 때 김건희 씨가 289번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잘못된 보도라고 이 반박에 나섰는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자꾸 김건희 씨에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야가 이 상대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의혹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 의혹의 당사자들이죠. 이 김혜경 씨, 김건희 씨는 지금 이 선거운동 이 전면에 전혀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두 배우자들이 나서지 않는 게 후보한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게 되면 이 주요 대선 후보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공개 활동 해야 된다. 이 김혜경 씨 공개 활동 해야 된다가 25.7, 하지 말아야 된다가 43.7%입니다. 이 반면에 또 김건희 씨 보게 되면 김건희 씨 역시
해야 된다가 26.7, 하지만 하지 말아라 이게 44.5%입니다. 이 지금 이 여야 이게 김혜경, 김건희 씨 할 것 없이 지금 다 활동하지 말아라. 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윤영걸 대표님, 그래서 국민들이 다 싫다, 다 보기 싫다, 약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양쪽 다 지금 선거운동을 지금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즉 과거에 여당이 야당 보고 윤석열을 보고 본부장이라고 그랬는데 본인, 부인, 장모.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본부장이에요. 본인, 부인, 장남, 본부장. 저렇게 됐으니까 국민의 이번에 역대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선거 직전까지 진짜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부인은 직접 활동에 나서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결국 선거 때까지 나서지 않을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이 김혜경, 김건희 씨 말고 다른 후보 배우자들은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수아 기자? 네, 전폭 지원에 나선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부인 김미경 교수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 완치 뒤에 가장 먼저 서울 중구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서 안 후보와 함께 검체 채취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섰고요. 여기는 매주 주말마다 김 교수가 좀 봉사를 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는 서울 홍대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이 안 후보를 위해 발언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는 죽고 대통령만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그 개인이나 그 가족이나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본인의 몸을 걸음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융통성 없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김미경 교수 발언 듣고 오셨고요. 이 유일한 남성 배우자인 심상정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네. 이 전업주부로 활동하면서 심 후보의 이 정치 활동을 전폭적으로 돕고 있는데 어제는 심 후보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검소하고 솔선수범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부부 경력 20년 차인 이승배입니다. 선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정도로 건박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후회되시죠? 아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후회해요? 나는 심상정 후보가 하는 일, 이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건강하게, 당당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1번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한 달 생활비 혹시 얼마 드는지 알고 계세요?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요? 네, 윤 대표님. 300만 원이라고 이승배 씨는 심상정 씨 남편. 네. 저지 그보다 말고. 훨씬 많이 들죠. 네. 훨씬. 네, 300 알고는 계시는 거네요. 대충은 알죠. 300만 원 갖고 거의 살기 어렵죠. 아. 네, 그래서 저거를 300만 원을 월 생활비라는데 검소하다고는 또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세비가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되거든요. 그 돈 다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물론 뭐 당에 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이해 안 가는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사실 저희가 윤 대표님께 여쭤본 게 남자분이 계신데 생활비 얼마인지 아실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알고 계십니다. 은영미 위원님은 이승배 씨 어떻게 보셨어요? 좀 부럽죠. 저렇게 외주하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잖아요. 이 이제 남편 이승배 씨는 18년 동안 원래는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18년 동안 전업주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마 부인 심상정 후보가 언젠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지금 뭐 심상정 후보가 남편 자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탈탈 먼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남편이다. 이렇게 훌륭하고 깨끗한 남편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배우자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승배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는 건데 아마 이제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승배 씨는 사실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 유력한 양강 후보의 배우자들은 지금 사실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비호감도가 사실은 후보 본인들보다 김혜경 씨나 또 김건희 씨가 더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유권자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꼭꼭 숨겨두는 게 문제가 많죠. 어차피 누군가 둘 중 지금 판세대로라면 둘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의 부인이 될 거고 청와대 안주인이 될 텐데 이렇게 꼭꼭 숨어만 있고 나중에 역할은 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번은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일단 문제들이 지적됐는데 책임질 건 물론 책임지고 나중에 지금 지적된 문제들 책임질 건 책임지고 문제들이 지적된 만큼 만약에 대통령의 부인이 된다면 이 부분을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히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절대 대통령 부인이 돼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그 후보 부인들이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각 배우자한테 좀 쓴소리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한번 정해볼까요? 이 오늘의 탑, 유권자가 원하는 건 사실 유세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실제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여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탑은 이 때 아닌 퍼포먼스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의 얘기로 결정하겠습니다.